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가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제네시스 10모델의 차량용 웹 콘텐츠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GV80 차량에서 유튜브와 OTT 등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림이 어린이 전문 가정간편식 브랜드 푸디버디를 론칭했습니다. 간편함이 강조된 기존 간편식 제품과 달리 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제품으로 어린이식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사들이 단순 금융 서비스를 넘어 대출, 주식 투자, 보험금 청구와 같은 통합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앱 개발에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냉동식품부터 주류 먹거리까지 식품업계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원부 제작값과 인건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LG전자가 처음으로 차량용 웹 OS 콘텐츠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제네시스 10모델에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LG전자는 이를 계기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차 안에서 유튜브 영상과 OTT의 인기 영화, 드라마까지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LG전자가 차량에 특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간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대차 기아, 유튜브와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고객 경험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2024년형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 신모델에 차량용 웹OS 콘텐츠 플랫폼을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웹OS는 전 세계 2억 대에 달하는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체제입니다. LG전자는 이 생태계를 통해 차량 탑승객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콘텐츠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 즉 UX를 최적화시키는 등 차량 특화 웹OS를 개발했습니다. 웹OS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 저희 LGTV 한 2억 대 넘게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서 자동차에 이걸 적용했을 때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 없이 서비스되고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에서 모빌리티 산업과 미래 비전 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TV와 생활가전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활 공간을 차량으로 확대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차별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LG전자는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이번 현대차 기아를 시작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더미식을 필두로 가정간편식 사업을 확장 중인 하림이 어린이 식품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가정간편식 최초로 어린이 전용 브랜드를 론칭했는데요. 건강보다는 간편함이 강조된 기존 간편식 제품과 달리 부모들이 마음 편히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제품으로 어린이식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연 기자입니다. 하림이 어린이 전문 가정간편식 브랜드 푸디버디를 론칭했습니다. 고품질 식재료와 영양 또 맛까지 처음부터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점이 기존 간편식과의 차별점입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신규 브랜드 론칭 간담회에 직접 나서 과거 아토피를 앓은 막내딸을 생각하며 어린이식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식품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이 전부 다 아까 그 상인라면이랄지 푸디버디랄지 그 같은 철학입니다. 같은 철학인데 이쪽 아이들 쪽은 이게 더 유기농 쪽으로 더 왔어요 지금.
하림은 저출산 기조에서도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 어린이식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어린이들의 식사 유형별 비중은 배달 12%, 완제품 30%에 이어 반제품 22%, 직접조리 36%로 조사됐습니다. 푸디버디는 어린이 음식도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니즈를 겨냥해 즉석밥과 라면, 국물 요리 등 24종으로 출시됐습니다. 푸디버디 제품은 성인식 대비 나트륨을 20% 이상 줄였지만 고기와 사골, 채소 등을 끓여 풍미와 향으로 감칠맛을 끌어올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브랜드 론칭 행사장에서 H&M 인수전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다 기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좋고 사회가 다 좋아지는 거니까 그 국가 경쟁력이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산업은행 등 H&M 매각 측은 입찰 적격 후보로 동원산업, 하림 JK 파트너스 컨소시엄, LX 인터내셔널 등 3곳을 추렸으며 이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연내 H&M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각 분야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통합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앱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앱 제정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은 그룹 대표 디지털 브랜드인 은행의 신한솔을 다른 그룹사 디지털 앱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존 신한카드의 신한플레이는 신한솔페이가 되고 신한라이프의 신한스퀘어는 신한솔라이프 등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기존 신한금융그룹의 어플들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했던 명칭들이었는데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룹의 디지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한솔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신한금융은 또 이들의 한데 모은 유니버설 간편 앱을 연내 출시키로 했습니다. 각 그룹사별로 많이 쓰이는 기능을 위주로 통합된 별도의 앱입니다. 계좌이체 카드 발급 신청과 같은 기능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금융이 내놓을 이런 앱을 슈퍼앱이라고 부르는데 슈퍼앱은 금융권이 사활을 건 최우선 과제입니다. 슈퍼앱 선두주자격인 KB금융그룹은 지난해 7월 계열사 6곳의 주요 기능을 한데 묶은 KB스타뱅킹으로 통합 개편한 이후 이용자 증가세도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162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해 14% 증가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농협금융 역시 슈퍼앱 구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앱 우리원 뱅킹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슈퍼앱 뉴원 뱅킹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금융도 2025년 2월까지 농협은행의 오런뱅크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전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슈퍼앱을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슈퍼앱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대출, 주식 투자, 보험금 청구와 같은 통합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슈퍼앱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햄버거, 우유, 냉동식품에서 주류까지 먹거리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는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계속해서 오르는 원부 제작값, 그리고 물류, 인건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식품 가격 인상이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제품인 참이슬의 출고가를 6.95%, 맥주 제품인 테라와 켈리의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오비맥주 역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도 올랐습니다. 맥도날드는 내일부터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고 맘스터치는 어제부터 제품 4종의 가격을 300원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유업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900ml 흰우유 가격을 3에서 4% 올렸고 GS25는 PB 흰우유인 유어스 925 가격을 5.8% 인상했습니다. 가격은 동결한 채 제품의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지난달 20일부터 양반김의 중량을 0.5g 낮춰서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월 혜태제과는 고향만두의 용량을, 롯데칠성음료는 델몬트 음료의 과즙 함량을 낮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날로 커지는 원가 부담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분위기가 기업들 사이에서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올리면은 고객들 저항을 받거든요. 판매가 줄어드는데 지금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배심죄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같이 그냥 동반해서 올리는 거죠.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먹거리 물가와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7.6%, 7.0%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인 3.2%를 2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 소득은 2.8%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주식 시장에 이렇다 할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주류와 화장품 업계가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가격 인상이 실적 개선과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알코올이 18% 급등하며 12,08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풍국주정과 하이트진로 등 주류 관련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류 가격 인상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하이트진로가 이달 9일부터 차비슬 후레쉬 등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에 다른 주류 업체들도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통상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이는 곧 실적 회복 효과로 이어집니다. 증권가는 가격 인상이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하이트진로의 가격 인상으로 내년 연결 영업이익이 25%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화장품주의 주가 역시 가격 인상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LG생활건강과 마녀공장 등이 줄줄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증권가는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높이며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알엑스의 자회사 편입으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키움증권은 가격 인상을 통해 그동안 누적됐던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식시장 전반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가격 인상 시그널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한종희 부회장 DX, DS 부분 사업부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본원적 경쟁력이라며 시대가 변해도 기술 선도는 최고의 가치이며 품질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언제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기술 격차를 바탕으로 확보한 재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란 이재용 회장의 동행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2주간 삼성 전 관계사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눔 위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11월 한 달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가하며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3개 차종을 포함한 승용 RV 21개 차종 2만 3천 대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나는 최대 200만 원, 펠리쉐이드는 최대 1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기아는 K5와 카니발 최대 7% 등 할인에 나섭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2024년형 QM6를 390만 원 싸게 팔고 XM3는 170만 원 특별 할인합니다. KG 모빌리티는 더 뉴 티볼리에 최대 30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코란도와 토레스에는 최대 50만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농도가 급증하면서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없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중 10%를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에너지, 산업 그런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포집을 해서 직접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일산화탄소 등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쓰는 기술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까지만 하는 기술을 우리가 CCS, 활용까지 하는 것을 CCU라고 각각 분류를 하는데요. 탄소 포집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이라든가 제철 산업 또 정유화학 공장의 굴뚝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모으는 것이고요. 탄소 저장은 굴뚝 배기가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층에다가 주입을 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모니터링이라든가 연구 격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고요. 탄소 활용은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라든가 제품으로 직접 또는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학적, 생물학적 전환이라든가 광물화를 통해서 석유 정유 단계 중간 물질인 납타 등으로 바꿔서 연료, 화학물질, 건설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 자체도 공업용, 식음용 혹은 농업용으로 비전환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어쩌면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이 있다면 이 선진국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있었죠. 올해 4월에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포집 저장 활용에 관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투자 기업에다가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기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직접 탄소 포집 시설을 건설하는 데 1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직접 탄소 포집 기술에 3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매년 600만 톤에서 1200만 톤의 탄소 매립 저장고를 확보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저장 시설이 가동되면 일본 연간 탄소 배출량의 약 1%인 약 1,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전략 기술로 분류를 하고 2030년까지 연 3천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각국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투자 기업에다가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탄소 포집 저장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탄소 포집 저장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 투자비의 60%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많은 나라들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탄소 활용인 이 CCU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10년 동안이죠. 탄소 포집 활용하는 이런 CCU 기술에 대한 실증, 상용화 연구가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서 상용화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건설 소재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카본 키워사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시멘트 내 이산화탄소를 광물 형태로 고정하는 기술을 상업화했고요. 독일의 코베스트로사는 이산화탄소를 반응 원료로 사용을 해서 폴리우레탄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기존 제품보다 20%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자동차 내장재 매트리스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CRI사는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메탄올을 생산, 청정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는데요. 또 독일의 아우디, 포르쉐의 경우에는 합성 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을 시켜서 경유, 휘발유와 같은 합성 연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청정 합성 연료 기술로 유럽연합에서 엔진차 판매를 금지를 했지만 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이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저 대통령 직속이죠.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산업의 활성화 및 기술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US 기술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제 정부 출연연과 5개 기업이 합동으로 CCUS 기술 혁신 추진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국내 10억 톤 탄소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 조기 확보를 하겠다. 둘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만든다. 세 번째, 해외 CCU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네 번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 모델로 육성한다. 다섯 번째, CCUS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도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프로젝트는 건물이라든가 도로 등 도시 인프라가 이산화탄소를 흡수, 전환하도록 설계를 해서 도시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넘어서 배출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카본 네거티브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총 24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9,100만 톤을 감축을 해야만 하는데 CCUS 기술을 통해서만 이 중 1,120만 톤을 줄여야 하거든요.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중에서 CCUS 비중을 8에서 12.3%까지 높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라든가 세액 감면을 해줘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에 대한 기술의 국산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그룹이 SK 디렉터스 서밋을 열고 이사회 역할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CEO가 균형감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경영진을 적극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매각 여부 결론이 이르면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사들은 화물사업 매각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현대캐피탈과 함께 금융상품 배터리 라이프 케어를 출시했습니다. 전기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고객들 중 배터리 관리가 우수한 고객에게는 리워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하이엔드 동박 생산에 필요한 원료 60만 톤을 2033년까지 10년간 공급합니다. 기대 매출액은 약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하늘 흐린데요. 오늘 오후 한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쭉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중부지방도 차차 개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의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내일 오후에는 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로 완화되면서 공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하늘이 개면서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은 25도를 보이겠고 남부지방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에 따라 일교차도 더 커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7도, 대전과 춘천 15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25도, 춘천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대구, 제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기적인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